지금 이 시간 어디선가 홀로 앉아 계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창밖은 여전히 밝은데 마음속은 이상하게도 어두운 그런 오후입니다.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은데 그렇다고 완전히 혼자이고 싶지도 않은 그런 이상한 감정을 아마 느끼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 마음 그대로 잠시 이 자리에 함께 있어 주십시오. 그저 당신의 곁에 조용히 앉아 몇 가지 생각을 건네드리고 싶었습니다. 인생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분명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보면 손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아침이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마음을 억지로 지우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오늘만큼은 그 감정 너머에 있는 것을 함께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계십니까?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 그 무거움을 혼자 견디고 계신 건 아닐까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회사를 위해 살았습니다. 내 시간을, 내 건강을, 내 꿈을 조각조각 내어주며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차가운 침묵이었습니다. 바닥난 통장이었습니다. 혹은 아무 말 없이 떠나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배신감이 지금도 가슴 어딘가에 박혀 있을 것입니다. 다시 시작할 기력조차 없다는 생각, 그 처참한 무력감을 아십니까?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구나 싶은 그 순간을 어두운 방 안에서 홀로 만지작거리고 계신 건 아닐까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무언가를 강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절망이 생각보다 훨씬 다른 의미를 품고 있다는 것을 함께 확인하고 싶을 뿐입니다.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낙인 찍기 전에 중요한 진실 하나를 먼저 받아들이셨으면 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지금 견디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은 당신이 망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을 평생 짓눌러 온 것들이 드디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낡은 껍데기가 깨지는 소리입니다. 그 소리가 지금 당신에게는 고통으로 들리겠지만 사실은 새로운 것이 시작되려는 소리였죠.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을 가장 냉정하게 들여다본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위로의 말보다 진실을 먼저 건넸습니다. 인생은 견디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통만이 우리가 살아있음을 알려주는 유일한 실제라고 했습니다. 처음 들으면 잔인한 말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그 말을 붙들고 있으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고통이 예외가 아니라는 것,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삶의 일부라는 것을 그가 먼저 인정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당신을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을 근본부터 다시 설계하기 위해 찾아온 가혹한 건축가입니다. 건축가는 새 건물을 짓기 전에 반드시 낡은 것을 먼저 허뭅니다. 그 과정이 소란스럽고 먼지가 일고 보기에 엉망이라고 해서 그것이 파괴는 아닙니다. 이미 새로운 것이 시작된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지금 그 과정에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야 비로소 별이 보입니다. 이건 위로를 위한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대낮에는 별이 없는 게 아닙니다. 빛이 너무 강해서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당신의 삶에도 지금 보이지 않는 별들이 이미 거기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고통이라는 어둠이 짙어졌을 때 비로소 그것이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거대한 판이 바뀌는 순간은 언제나 지옥 같은 고통의 탈을 쓰고 찾아옵니다. 그것이 운명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편안할 때는 굳이 변화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삶은 때로 우리에게 선택을 강제합니다. 강제로 문을 닫아버리는 방식으로 더 넓은 문 앞에 우리를 세워놓습니다.
오늘은 네 가지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첫 번째는 고통이 변화의 전령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바닥이 가장 단단한 도약대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버티는 것 자체가 위대한 승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는 낡은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 진짜 용기라는 이야기입니다. 화려한 비법이나 공식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이 시간을 견디고 있는 당신에게 진심으로 전하고 싶은 생각들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거대한 변화는 따뜻한 아랫목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평온함. 그것이 때로는 우리를 안락하게 가두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무 일도 없는 삶은 우리를 서서히 타성에 젖게 합니다. 아무도 그것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변화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은 조용히 우리의 가능성을 잠재웁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면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40대 후반의 한 분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20년을 한 회사에 바쳤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자정이 넘어서야 집에 들어왔습니다. 가족과의 저녁 식사보다 회식이 더 많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명예퇴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봉투 하나가 책상에 올라왔습니다. 20년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사무실이 아닌 방구석이 보였습니다. 세상을 원망했습니다. 회사를 원망했고 상사를 원망했고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밤이 되면 술이 친구였습니다.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구나 싶었겠죠.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그 처참한 바닥에서 어느 날 질문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평생 남의 회사를 위해 살았는데 그렇다면 오직 나만을 위한 기술은 무엇인가? 그 질문이 처음에는 너무 막막했습니다. 대답이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자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그 질문은 어딘가에서 계속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지옥 같은 시간을 버텨내며 그는 결국 1인 기업가로 다시 섰습니다. 직장인 시절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지금은 누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출근 시간에 쫓기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자유가 어떤 것인지 20년 직장 생활 동안은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에게 퇴직이라는 날벼락이 없었다면 그 자유를 영영 모른 채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반전을 보통 운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은 다른 이름을 붙입니다. 심리학자 리처드 테데스키는 이를 외상 후 성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인간의 정신은 안락한 환경에서는 잘 자라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극한의 상황에서 낡은 가치관을 부수고 전혀 새로운 회로를 만들어냅니다. 고통이 그 회로를 설계하는 도면인 셈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는 시련은 당신을 해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더 단단한 인생을 짓기 위한 강제 철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철거 현장은 언제나 어지럽습니다. 먼지가 일고 소음이 나고 겉으로만 보면 망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곧 새로운 것이 올라서게 됩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어지러워 보인다면 어쩌면 그것이 바로 그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배에 짐이 없으면 뒤집힌다고 했습니다. 인간에게도 어느 정도의 고통과 근심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이상하게 들립니다. 왜 고통이 필요한가 싶습니다. 하지만 배를 생각해 보십시오. 짐이 하나도 없이 가벼운 배는 잔잔한 호수에서는 빠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친 바다에 나가는 순간 종이처럼 뒤집히고 맙니다. 지금 당신을 짓누르는 그 무거움. 사실은 당신이라는 배가 거친 파도에 뒤집히지 않게 지탱해주는 평형수일 수 있습니다.
짐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만큼 깊고 넓은 바다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얕은 물에 사는 사람에게는 그만한 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고통은 당신을 침몰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가진 잠재력을 끝까지 끌어내어 인생 후반전이라는 험한 항로를 완주하게 만들려는 운명의 오래된 방식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당남이라고 부릅니다. 역경을 겪으면서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습관이 있습니다. 이 고통 또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삶의 일부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전부를 바꿉니다. 같은 고통이어도 내가 끌려가는 것과 내가 견디는 것은 전혀 다른 경험입니다. 당신은 지금 단순히 고통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을 평형수 삼아 남들은 무서워서 근처에도 못 가는 거친 파도를 정면으로 뚫고 나갈 무적의 함선으로 개조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해 주십시오. 짐이 무거운 것은 내가 가야 할 바다가 넓기 때문이라고. 나는 이 풍랑을 뚫고 나갈 힘이 있다고. 고통이 없었다면 당신은 결코 변화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이 묵직한 통찰 또한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시련을 통해 당신은 인생을 재설계할 자격을 얻고 있습니다. 그것을 현실로 바꿀 추진력 또한 이미 쌓이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바닥은 비참한 종착점이 아닙니다. 새로운 도약을 위한 가장 단단한 지지대입니다. 인생의 바닥에 닿았을 때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내가 왕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남들이 나를 얼마나 한심하게 볼까? 바로 그 하찮은 자존심과 허영의 껍데기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인생의 판이 바뀌기 시작하는 지점은 바로 그 거추장스러운 껍데기들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입니다. 잃을 것이 없어야 비로소 진짜 자신이 나타납니다. 50 초반의 한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살던 집이 넘어갔습니다. 단칸방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지인들에게 잘 살고 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자존심이 인생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창피했습니다. 아는 사람을 마주칠까봐 시장에도 못 나갔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숨길 것조차 없는 바닥에 닿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묘한 해방감이 밀려온 것입니다. 잃을 것도 없는데 못할 게 뭐가 있나? 그 무서운 용기가 생긴 것입니다. 남의 시선을 신경 쓰느라 낭비하던 에너지를 오직 자신의 생존에만 쏟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허드렛일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5년 뒤 그녀는 동네에서 가장 줄이 긴 식당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집을 잃고 바닥을 치지 않았다면 나는 평생 남의 눈치만 보며 가짜 행복을 연기하다 늙어 죽었을 것이라고. 그 말이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위기 대응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패를 경험하고 바닥까지 내려가 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위기 상황에서의 회복 탄력성이 현저히 높았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아 본 사람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사실에서 절대적인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인간은 생존을 위한 극도의 효율성을 발휘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완전한 인간은 시련을 거친 인간이라고. 바닥은 당신을 가두는 구덩이가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불필요한 가짜들을 걸러내주는 거대한 채망입니다. 체면과 허영이라는 짐을 내려놓은 당신은 이제 그 누구보다 가볍게 달릴 준비가 된 것입니다. 지금 모든 것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절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손에 쥐어져 있던 가짜들이 떠나간 자리에
비로소 진짜 당신의 인생을 채워 넣을 거대한 공간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바닥은 가장 단단한 기반입니다. 그 단단함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 순간, 당신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닥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조용하고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힘겨운 시간을 그저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위대한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뚜렷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 그저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자괴감이 드십니까? 남들은 저만치 앞서가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견디고만 있는 그 시간이야말로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치열하게 에너지를 쓰고 있는 순간입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서는 엄청난 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45세 한 선생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동업자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한 달이 넘도록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딱 하나만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하루는 무너지지 말고 버티자. 그게 전부였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했습니다. 동네 공원을 딱 30분씩 걸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스스로도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었겠죠. 하지만 그는 매일 아침 그 길을 걸으며 자신의 무너진 자존감을 조금씩 꿰매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무언가가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3년 뒤 그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때의 시간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그저 걷고 버텼던 그 시간이 사실은 내 인생에 부러진 뼈가 붙는 시간이었다고. 그 말이 마음에 깊이 들어옵니다. 최신 뇌과학은 이 현상을 신경가소성으로 설명합니다. 인간의 뇌는 극한의 압박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온몸으로 견뎌내는 과정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정교한 회로를 구축합니다. 이성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고통을 처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이면서 평상시에는 절대 만들어지지 않는 문제 해결 능력과 회복 탄력성의 근육을 키웁니다. 당신이 오늘 하루를 포기하지 않고 버텨냈다면 당신의 뇌는 이미 내일의 거대한 변화를 감당할 수 있는 강력한 엔진을 장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인내의 가치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인내는 지혜의 동반자라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다고. 조급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친 폭풍우가 몰아칠 때 항해사가 해야 할 일은 배를 억지로 전진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배가 침몰하지 않게 중심을 잡고 버티는 것입니다. 폭풍 속에서 전진하지 못했다고 자책하는 선장은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넘긴 자신을 진심으로 대견하게 여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것이 사실 가장 어려운 일이었을 테니까요. 버티는 것은 정체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뿌리를 깊게 내리는 가장 치열한 성장의 과정입니다. 나무는 겨울에도 자랍니다. 땅 위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땅 아래에서는 계속 뻗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때 당신의 가지는 그 누구보다 높고 힘차게 뻗어나갈 것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시더라도 괜찮습니다. 버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충분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고통의 순간에 찾아오는 불필요한 수치심과 자존심을 과감히 내려놓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판이 바뀌는 마지막 문턱에서 우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적은 외부의 시련이 아닙니다. 내가 왕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라며 내 발목을 잡는 그 낡은 자존심입니다. 쓸모도 없는 체면을 지키려다 인생을 통째로 바꿀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55세 운영하던 공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된 한 사장님 이야기입니다. 처음 몇 달간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전 직원들이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볼까봐 두려웠습니다. 막노동 일자리조차 구하지 못했습니다. 자존심이 그것을 막았습니다. 숨어 지냈습니다. 그러다 텅 빈 쌀통을 마주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 알량한 자존심이 내 가족을 굶기고 있구나. 다음 날 새벽 인력 시장에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첫날 일당을 손에 쥐는 순간 생전 느껴보지 못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내 손으로 번 돈이었습니다. 그게 처음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번 진짜 돈이. 그는 현장에서 바닥부터 다시 배웠습니다. 인맥을 쌓았습니다. 지금은 소규모 철거 전문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장인 시절보다 훨씬 단단한 제2의 전성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에게 체면을 버린 그 순간이 인생의 진짜 전환점이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위기 상황에서 가장 빨리 회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대한 집착을 가장 먼저 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존심이라는 방어 기제에 매몰된 사람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반면 수치심을 견디고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사람은 뇌의 학습 능력이 극대화됩니다. 새로운 분야에서 훨씬 빨리 자리를 잡습니다. 생존을 위해 체면을 버리는 능력. 그것이 진짜 높은 수준의 지능인 셈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허울뿐인 명예에 목매는 이들에게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행복하다고. 과거에 화려했던 당신은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남들의 박수가 아닙니다. 당장 내일의 나를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생존입니다. 오래된 지인들의 시선이나 비아냥을 그저 지나가는 소음 정도로 여기며 묵묵히 당신의 길을 가보십시오. 가짜 명예라는 껍데기를 벗어던질 때 비로소 당신 인생의 진짜 알맹이가 빛나기 시작합니다. 수치심을 견디고 일어서는 당신은 패배자가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을 지키기 위해 가장 용기 있게 싸우는 사람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고통이 가장 클 때가 아닙니다. 바로 그 고통의 끝자락. 이제 정말 더는 못하겠다며 마지막 한 걸음을 남겨두고 주저앉아 버리는 그 찰나입니다. 인생의 가장 화려한 반전은 언제나 이게 정말 끝인가 싶을 정도로 모든 희망이 사라진 지점. 바로 그 1cm 너머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이상한 법칙입니다. 49의 한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벅찬데 같은 시기에 삶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인생의 빛이 한꺼번에 꺼진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병원 옥상에서 먼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수만 번을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자신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거창한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딱 한 번만이었습니다. 치료의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그는 평소 품어왔던 글을 블로그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투병기와 인생에 대한 생각들을 담담하게 썼습니다.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솔직했습니다. 그 글이 수많은 사람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제2의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삶의 벼랑 끝에서 비로소 평생의 꿈을 이룬 것입니다.
물리학과 인지과학에서는 이것을 임계점이라고 부릅니다. 물은 99도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100도가 되는 그 찰나의 순간, 끌어올라 기체가 됩니다. 인생의 거대한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의 온도가 임계점에 도달할 때까지는 겉으로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1도를 버텨내는 순간, 우리의 삶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솟아오릅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고통이 극에 달했다면, 당신 인생의 온도가 99도에 도달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100도는 이제 멀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인생의 밤이 깊을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난다고. 지금 고통의 한복판에 있다면 세상을 원망하는데 귀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상대를 원망하는데 당신의 오늘을 쓰지 마십시오. 대신, 그래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 그 단단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의 시간을 묵묵히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은 무너지기 위해 이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의 낡은 삶을 끝내고 비로소 진짜 당신의 인생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이 치열한 산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100도에 도달하기 직전에 그 뜨거움을 견뎌내십시오. 곧 당신의 인생은 구름 위로 가볍게 솟아오를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비바람 속에서 홀로 견디느라 얼마나 외롭고 고단하셨습니까? 말 한마디 못하고 혼자 참아온 날들이 얼마나 많으셨을지 생각하면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이제 늦었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차갑게 등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흘리는 그 뜨거운 눈물은 당신의 낡은 과거를 씻어내고 새로운 미래를 싹 틔울 가장 귀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고통은 당신을 파괴하러 온 사자가 아닙니다. 당신을 더 단단하고 위대한 존재로 빚어내기 위해 찾아온 조각가의 날카로운 칼날입니다. 칼날이 닿을 때는 아픕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완성된 형상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이 캄캄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 숨 쉬고 밥 먹고 견뎌낸 자신을 진심으로 안아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은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당신의 인생은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무너진 패배자가 아닙니다. 가장 뜨거운 불 속에서 가장 예리하게 버텨지고 있는 명검입니다. 오늘 밤, 내일의 태양을 다시 마주하겠다고. 이 시련을 디딤돌 삼아 반드시 더 멋진 인생 후반전을 살겠다고. 그 조용한 결심 하나 마음속에 품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나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이 고통을 뚫고 반드시 다시 태어날 것이다. 그 말을 오늘 밤 거울 앞에서 한 번만 스스로에게 건네보십시오. 누가 듣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 자신이 들으면 됩니다. 머지않아 찬란하게 빛날 당신의 두 번째 전성기를 오늘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낸 당신에게 채널입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고 싶을 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망설여질 때, 철학 속에서 위로 공감 용기를 함께 채워나가는 곳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